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무심한 자랑이 내 마음을 후벼 파고들어 불편했던 순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적 없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특히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자랑할 때 우리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돈을 자랑하면 적이 생긴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과 알게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은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기회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열등감을 자극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러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질투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가까웠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흔히들 돈을 자랑하면 도둑이 온다고들 하죠. 여기서 도둑은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뜻합니다. 돈을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쌓이면 내가 도와주지 못했을 때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돈 자랑은 비교와 경쟁심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같은 경제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필요한 비교 의식이 생기고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자랑은 원치 않는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내가 더 내야지라는 기대감은 자랑한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인간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동네에 사는 A씨는 늘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정말 대단한 애라며 축하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A씨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다더니 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결국 A씨는 도움을 받기는커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곳에 조용히 베푸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랑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은 단순히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겸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돈보다 더 강력한 신뢰와 존경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보이지 않을 때 더 큰 빛을 발합니다. 자랑은 잠깐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대신 돈을 통해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은 자연스러운 부모의 감정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성취를 이뤘을 때 혹은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했어요라든지 우리 딸이 이번에 대기업에서 승진했답니다라는 말을 하며 느끼는 기쁨과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편함이나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입시 실패로 고민 중인 부모라면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과 비교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갔어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녀 문제로 고민 중인 부모는 겉으로는 축하해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이 문제로 힘든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우리 아이와 비교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거워지네. 이런 감정은 점차 쌓여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대화에서 공감 대신 벽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자식 자랑은 자칫 공감을 끊어버리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에 자녀를 둔 부모끼리 대화할 때 자랑이 경쟁 구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애는 의대 다니고 있어요라는 말은 자랑하는 부모에게는 뿌듯한 순간일지 몰라도 듣는 이에게는 자녀와의 비교와 열등감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동네에 사는 A 어머니는 자녀 자랑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든지 우리 딸은 대기업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같은 말이죠.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친구는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의 자녀가 입시에 실패해 재수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자랑에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 문제로 이렇게 고민 중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 결국 이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식 자랑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성취를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자랑과 공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랑은 비교의 시선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유는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힘든 시험을 잘 견뎌냈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모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중요한 태도는 자녀의 성장을 조용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성취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의 자녀 또한 함께 응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 자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부모의 만족감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자랑 대신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중립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우리 아이가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같은 말은 긍정적이면서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자녀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세요. 내 자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묻고 공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 공부하기 정말 힘들죠? 자녀분은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같은 질문은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자랑은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랑보다는 아이의 성장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도 함께 응원하는 품격 있는 태도를 지닌다면 부모로서 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모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갖는 것은 큰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름 하나 없는 피부나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때때로 무심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살도 빠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벼운 대화 소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외모 자랑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이와 외모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어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자신도 모르게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 가능성이 크지요. 예를 들어 A라는 70대 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젊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 10년은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임에서도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60대로 본다니까요. 요즘도 나를 보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이런 이야기에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단하시네요. 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자랑이 반복되자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다른 친구들 중에는 외모에 대한 고민이 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라는 친구는 나이가 들며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C라는 친구는 피부 탄력이 떨어져 거울 보기가 두려울 정도였지요. 이들에게 A 어머니의 외모 자랑은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점차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나는 왜 티가 안 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점차 A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외모에 관한 자랑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모가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이와 관련된 고사성어 중에 화용월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우아한 태도를 뜻하는 이 말은 외모와 태도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빛난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여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될 때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보다도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했는지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외모 자랑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비교와 자책을 하게 만들어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경험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다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의 변화를 자랑하기보다는 건강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같은 말은 긍정적이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를 비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 외모 자랑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감정은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과거는 낡은 사진첩과도 같습니다. 한때는 생생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먼지 쌓인 기억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 사진첩을 지나치게 자랑하려 한다면 그 빛바랜 사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흐릿한 그림자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대화 속에서 자신의 업적이나 한때의 영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곤 합니다. 물론 본인에게는 성취감을 줄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로감과 거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자랑을 일삼는 태도는 현재의 자신을 잃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를 자랑하는 걸 멈추지 못할까요? 이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불안이나 성취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계속 꺼내는 이유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현재의 부족함을 더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반복적으로 자랑하면 타인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라는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대화를 꺼리게 되고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잊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가 중요하지만 과거 자랑에 집착하면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나아가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종종 현재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성장과 발전의 발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과 같다는 고사성어인 계영배를 떠올려 보세요. 잔이 가득 차면 넘치는 것처럼 과거의 성취가 자랑으로 변질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일상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너무 자랑하려다 보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 하루가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라고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하거나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 라는 태도로 들릴 수 있다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매일 운동하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해라고 자랑하면 처음엔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대화를 꺼릴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과 같다는 뜻인데 건강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동호회에서 자신의 건강 비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사람이 점점 다른 회원들로부터 외면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입니다. 반면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사람은 더 많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자랑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은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자신이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건강 팁이나 작은 습관을 겸손하게 나누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런 걸 해봤는데 도움이 됐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해볼까요? 라며 조언과 제안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건강 외에 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당신을 더 성장하게 하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을 밝히는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자랑이 아니라 나눔에서 더 빛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동기를 줄 수 있고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맥 자랑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잘 알아요 또는 그 사람과 친해요 같은 말은 일종의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반응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만 자신의 인맥을 강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대화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실력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인맥을 내세워 자신을 높이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맥 자랑은 결국 본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한 직원이 매번 나는 사장님과 친해요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동료들도 그 말을 흥미롭게 듣고 그래, 그 사람과 친한 것도 대단한 일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원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사장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동료들은 이 직원이 실제로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인맥 자랑만 한다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직원이 회의에서 발언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려 할 때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거나 신뢰를 잃게 되면서 자랑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맥 자랑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지만 이를 듣는 사람들은 종종 자랑을 과시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자랑을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을 모르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런 관계를 자랑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그 자랑이 본인의 실력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이 자랑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이미지는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랑은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거리감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심리적 벽을 만들게 되고 그 벽은 결국 관계를 더 단단히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우월감이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입니다. 자랑하는 대신 그 인맥을 통해 얻은 가치를 나누고 그 관계가 내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7번째는 배우자 자랑입니다. 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길을 걸어가는 배우자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자랑이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 어린 자랑이라도 그 표현 방식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진정성과 함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자랑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듣는 이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은 집안일을 다 알아서 해요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랑이 오히려 상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에게는 이런 말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 자랑이 부부 관계를 과도하게 이상적으로 포장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부에게는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전혀 없는 듯한 자랑만 부각하면 저 사람은 자기의 삶을 과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아 공감보다는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듣는 이들이 자랑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지요. 세 번째로, 자랑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진정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고 왜 저렇게 자랑하지? 뭔가 부족한 점을 감추려는 것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랑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자랑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랑은 진정성과 배려가 함께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배우자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고 공유하되 듣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태도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듣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더욱 신뢰와 애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랑에는 타이밍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도 적절한 시점과 대상에게 전달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자랑이 누군가에게 상처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한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는 자칫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니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랑보다는 공감과 나눔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누군가에게 자극이 아닌 영감이 되고 경쟁이 아닌 공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이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